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조합원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빨리 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좀 잘 추진되기가 공급유연결 투기방지 방안 잠깐 말씀드리는데, 시세차익 목적의 조합원 입주가 구입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게 뭔 뜻일까? 뭔 뜻일까에 대해서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조합정관의 조합정경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한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합원들이 보통 일반 분양분보다 싸게 얻죠. 훨씬 싸죠. 조합원 가격이 가장 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 가격이 비싼 거죠. 조합원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더 비싸요. 그런데 조합 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이 일반 분양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조합 정경 변경일 전에 취득한 조합원은 인정해주는데, 이 이후에 들어오는 놈들은 불이익을 부여한다. 어떻게 불이익을 부여한다? 니네 일반 분양보다 더 비싸게 줄 거야 라고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불이익은 새로 취득한 조합원들한테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걔네한테 가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또 누구한테 가냐면 기존 조합원한테 부담이 가는, 불이익이 가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 정관 변경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비싸게 분양을 해준대. 그러면 살려고 해요? 안 살려고요? 조합 정경 이후에. 정관 변경을 이후에는 잘 안 살려고 하죠. 비싸게 사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의 조합원들도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조합원들까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기존 조합원들이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혜택이 다 사라졌어. 안 사. 가격이 안 올라. 얘도 짜증나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손해인데, 누가 이거를 이 정비사업,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을 찬성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각종 혜택을 줬지만 분양가 상한, 임대주택 비율을 50% 높여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거 조합원 분양 프리미엄 못 오르게 붙여버리고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조합원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빨리 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좀 잘 추진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겠다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건 결국은 속도를 빨리 내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황이나 문제점이 뭐냐면, 일부 재개발 장기 정체 중 조합 내 내외부 원인이 갈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내외부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조합들이 다 추진하자고 하면서도 사실 안 되는 이유가 조합원들 내부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이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업성입니다. 지금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임대 비율도 높아졌는데 지금 하는 게 좋느냐 마느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결국은 사업성이 주가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조합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임대 비율의 증가입니다. 근데 임대 비율이 증가가 되게 되면 사업이 느려질 수밖에 없죠. 반대가 많아지면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공이 참여하면서 속도를 높여주겠다고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임대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임대 비율을 높여. 그러니까 임대 비율을 높이면 사업이 느려질 텐데 빠르게 한다고 해요. 그게 과연 될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결국 이겁니다. 공공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업을 좀 촉진시켜 줄게, 대출도 잘 해주고 분담금 대납 같은 제도도 만들어주고 재산권도 보장해주고 인허가도 빨리 내주고 각종 혜택을 줄게. 단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재개발을 구입하는 투자자들은 새 아파트를 받고 싶어서 투자하는 걸까요?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가요? 솔직히? 아니에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새 아파트가 되던 새 아파트가 되지 않던 관계없어. 금액만 올라주면 돼요. 그게 투자자 마인드입니다. 그쵸? 아니, 새 아파트가 돼서 그 가격이 많이 오르건, 혹시 새 아파트가 안 됐지만 금액은 많이 올라서 그래도 만족한다니까요. 새 아파트가 되건 않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새 아파트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조금 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금액이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 거고, 사업성이 좋아야 되면은 주택임대 비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낮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높인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라는 것도 만들어요.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같은 걸 만들어서 말 그대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의 임대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의 50%는 아니고요. 조합원 물량 빼고 가는 거니까 전체 세대수의 한 25% 내외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의 사업성은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거를 반길지는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용도지역 상향해줘, 용적률 완화해줘, 기부채납 비율 완화해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등등의 지정 효과 완화되는 부분과 대신에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놔야 되는 부분에 이걸 상충이죠. 상충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혜택이 큰지 이게 혜택이 큰지 봐서 조합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간을 절반이나 단축해주겠다.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것들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라고 합니다.